평소 존경하는 전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농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300만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10만 우리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10만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노고의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곳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절서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있는 그 속에 가장 바삐 움직여야 될 산업이 있다면 아마 농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만 임직원 모두가 이제 우리 농민들이 농사 준비를 하는 곳에 마음도 가 있어야 되겠고, 또 따라서는 몸도 그 곁에 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우리는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남다른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우리는 전국 만방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는 태극기 물결이 휩싸였었던 것이 꼭 10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3.1절 하면 무엇을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보니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나이 1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부터 나라의 이런 서름을 한없이 가슴에 품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유관순 열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5년 선도를 내렸죠. 유관순은 말했습니다. 어찌 너희들이 우리나라 주인도 아닌데 내가 너희의 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저항을 하는데 온갖 고문을 다했습니다. 결국 사인은 방광파열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체를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관순 열사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라 잃은 서름에 어찌 너희가 나를 5년 선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너희의 선도를 받을 수 없다는 감옥의 저항, 이게 고문으로 이어지면서 그 시체를 내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혹독한 고문을 했고 결국은 시체를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서글픈 것은 그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가뒀을 때 부모를 총살을 시키고 유관용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도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33인이 독립선언을 하기 위한 독립선언서 발표를 하고 그 이에 그 다음 달에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촉발을 어디서 했느냐? 3.1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이라는 그 가냘픈 소녀들이 전국을 휩쓸었던 그 저항운동이
결국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기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난 3월 1일을 그냥 다른 어느 때의 3.1 운동 기념보다는 더 뜻깊은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경제대국의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그 험한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그 무렵에 우리 국민이 몇 명이 죽었냐? 7,596명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험난한 길에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나 또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모든 관료들이나 우리 농협 직원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직분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협 직원은 농협 직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되고, 나라 세금을 받아서 녹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선열들의 넋을 기르고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꼭 그렇지 않은 것이, 먼저 이슬로 사라졌던 그분들 앞에 정말 고개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선열들에 대해서 한없는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상자들이 아주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새농민상을 받으신 분이 매월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고요. 또 우리 자랑스러운 조합장님 상을 4분이 또 받으셨습니다. 4분의 공통점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선거운동원이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도 후배들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용퇴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농업 발전과 또 농민들을 위해서 혼을 다하신 4분의 자랑스러운 조합장상을 받으신 조합장님과 사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17분의 우리 자랑스러운 직원상을 받으신 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축하를 드리고, 기와들과 같은 많은 공을 세우는 직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사업 추진에 상을 받으신 5분의 농협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설 무렵에 우리는 구제역이 전국에서 3군데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직원들은 물론이고 농협 관련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 연휴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방제에 힘을 쏟아주신 이 관련 우리 임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축산대표에게 하나 그 업무적으로 그 지시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제역과 AI, 이제는 완전히 이걸 데이터화하고 이거를 전산화해서 이 땅에 AI와 구제역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NH 멤버스 카드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멤버스를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광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한 우리 은행장, 그리고 카드 분사장, 그리고 한 20여 분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신 우리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아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우리 1121개의 지역농협과 우리 16개의 계열사가 함께 이 NH 멤버스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NH 멤버스가 탄생한 것은 지역농축협과 중앙회가 그야말로 이 NH 멤버스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일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일선의 조합장 시절 그 농협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카드는 농협중앙에서 사용해도 마일리지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2년 동안 몸부림을 해서 NH 멤버스 사업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2천만 우리 NH 카드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전국 어디서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16개 우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런칭을 하면 아마 마일리지가 통괄해서 계산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문합니다. 이제 이 NH 멤버스 사업을 위해서 카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2천만에서 금년 목표가 2,500만이라는데 그 이상 실적을 거양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멤버스 카드를 통해서 농협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펴줘서 우리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우리 멤버스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만들어준 내용이 보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5년 이내에 1,000억 이상의 효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금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지역농협은 물론이고 중앙에는 지금 16개 자회사만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시고,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됩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이 멤버스 사업에 런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촌형 농협, 농협은 도시형 농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농협의 조합장님과 직원들이 금액은 적지만 정성이 가득한 5천만 원 성금을 우리 농촌사랑기금으로 우리 와서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농협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1년에 이분들이 내놓은 자금만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를 내놓고 있고, 이거를 굳이 예산으로 따져본다면 한 300억 정도 우리 지역농축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협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아주 도시농협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데요. 때마침 도시농협의 조합장님들이 이 시기를 맞춰서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도농상생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때 법에 도시농협들이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농촌형 농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농협의 존재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농협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1일은 도시농업인의 날입니다. 도시농협의 존재 가치가 뭐냐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도시농협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4월 12일에 전국적으로 대도시농협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라 이거죠.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도시에서도 농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도시농업은 도시인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청년 농부 사관학교 졸업식이 안성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졸업생 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22명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식에 참여를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토목 공사를 다니는 분이었고, 한 분은 요리사였고, 한 분은 미용사였고, 농업하고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오셔서 농촌에 둥지를 틀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농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아마 금년에 100명을 모집하고 금년에 그와 관련된 농부 사관학교를 안성에 아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조합원이 15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줄어들고 난 뒤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조합원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지금 우리 훌륭한 조합원을 만들어내고 농촌에 둥지를 틀어서 농촌의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100명, 모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사후 관리를 통해서 농촌에 둥지를 틀고 그분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터를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검사역들이 워크숍을 한 데를 밤에 잠시 찾아갔습니다. 200명인데요. 저는 우리 검사역들이 사실 참 고생이 많으신다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자진 출장으로 가정에도 그다지 충실하지 못한 우리 검사역들에 대해서 많은 그 위로를 드리고 있었는 참이었는데, 최근에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저에게 가끔 만나면 이럽니다. 참 우리 감사 오신 직원들이 잘해준다. 그 잘해준다는 것은 잘 봐준다가 아니라 와서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하고 지역농협 직원들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수많은 소통을 잘해주고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감처 감사 조감위원장이 한 팀 감사를 하는데 예산을 좀 주는 모양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농협 직원들하고 밥도 먹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농협 직원들이 록색 게시판에 이와 같은 감사에 대한 아주 칭찬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을 저도 직접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사라는 게 무슨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잘못한 걸 찾아서 벌을 주고 또 유학감을 갖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이제 부드러운 감사,
그러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중앙회와 지역 농협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역들을 찾아가서 제가 저녁에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어렵게 검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공감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3월 14일은 우리 전국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전에 비하면 민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곳은 지금도 원시적이고 그야말로 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꺼내서 언론에 보도를 시켜서 농협을 실추시키는 일들이 지금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한 곳을 잠깐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지역 농축협이든 중앙회의 지사무소든 농협을 신뢰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300만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고 이 300만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5천만 국민들이 농협을 신뢰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협을 만들어야 되는데 몇 군데의 농협들이, 몇 군데 지사무소들이 농협을 신뢰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회장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떤 곳에서도 농협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는 농협, 그런데 몇 군데의 농협들이 전국의 농협이 다 그런 것처럼 실추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조직의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전국을 돌면서 업무 보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5개 시도를 돌았고 앞으로 4군데만 더 오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농업협동조합은 법에서도 그렇고 정관에서도 그렇습니다. 업무 공개를 분기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종합지원부장 그리고 지역농협의 모든 업무 공개를 해야 될 기획실장, 지역농축협이 농민에게 공개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당연한 임무예요.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들을 통해서 농협중앙회 업무 공개를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이고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찌 갔든 농협중앙회가 공개를 잘 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전국을 돌면서 조합장님과 그 지역의 농민들을 한 곳에 모시고 농협중앙회가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올해 이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5시에 끝나야 되는데 더 하시자고 아우성을 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운영 공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농협은 당연히 주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4군데도 잘 우리가 준비를 해서
농민조합원들이 농협의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은 박수 받고 또 채찍 받을 일은 채찍을 받으면서 농협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협동조합이 농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을 착실히 준비해 주시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글로 써놓고 가신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들을 정리를 잘해서 개별로 통지해 드리고, 그리고 그 처리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열사 사장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계열사를 2년 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지금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직접 챙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지만 오늘 저는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적자를 내고도 떳떳하고, 누구를 위해서 적자를 내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아니 명분이 있는 적자를 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다? 명분만 뚜렷하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개 자회사에게 엄격하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금년 안에 정상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농민들이 돌아다녀 본 게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손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이게 생산비 증가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농사를 지어놔도 농산물 가격이 지지가 되지 않으니 이게 농사를 짓겠느냐. 3가지입니다. 일손 부족 현상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농가소득지원부장 강구를 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농민들의 그 어려움을 농협이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비 중과 문제는 3년 동안 농협중앙회가 정말 마른 수고를 짜는 그런 아픔으로 1조 2천억 원의 농사재 가격을 내려드렸습니다. 금년에 비료를 가격을 동결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저가격에 입찰했더니 비료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남해학 사장 얼굴 보이시던데 내가 남해학 직원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며칠 후에 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남해화학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 농약 비료 가격을 동결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화학이 적자를 안고 거의 64%의 우리 농민들의 비료를 인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격려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남해화학 하나라도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재부가 올해 잘한 게 뭐냐, 2월 1일자로 우리가 전국의 지역농협과 함께 농약 가격 10%를 내렸습니다.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18% 정도를 내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농협 비싸다는 게 농민들이.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지도를 잘 못한 거예요. 지도를 잘해서 농민들이 이 조그마한 농약 가격 하나 때문에 전국의 농협이 신뢰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재부가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농산물 가격, 어제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총리님께서 내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렸습니다. 어디 농협에 지금
대파가 계약 재배를 했는데 어느 곳은 계약 재배가 되고 어느 곳은 계약 재배가 안 돼가지고 농산물 가격 지지가 안 되고 있는데 회장이 가서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을 농업협동조합이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책임은 아니다 할지라도 곳곳에 농민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때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농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산물을 여러분이 농민이다 생각하고 농산물을 지어놨는데 그 농산물 가격이 지지가 되지 않아서 갈아엎고 팔 곳이 없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농민들의 가슴이 쓰러지는 아픔이 있을 것인지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설령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같이 위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지원을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역 농협과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비도 마련해 놨습니다. 또 작년에 농협중앙회가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500억을 복지재단에 기금으로 줘 가지고 그 500억 가지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농기계를 사주기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걸 신속하게 지금 써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하셔서 매칭 사업도 빨리빨리 하시고 교육 지원 사업을 지금 태동을 걸어야 돼요. 또 지자체력 사업도 지금 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면은 2월 돼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잡히지도 않고 예산 쓰지도 못하고 또 민원만 많이 발생합니다.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부회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회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직원이 우수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 직원들의 가슴이 넓지 않으면, 아니 우리 직원들의 머리가 넓고 깊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의 그 많은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직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원을 우수하게 우리가 육성해야 돼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제가 한다면 농협 직원이 뽑을 때는 아주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놨더니 3년 지나니까 옆에 있는 직원하고 똑같아지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돈을 투자하십시오, 부회장님. 직원을 위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우리 직원들을 정말 훌륭하게 좀 길러주십시오. 교육을 보내야 되면 교육을 보내고, 회의도 보낼 수 있으면 회의도 좀 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훌륭하게 좀 발전시키도록 돈 좀 쓰십시오. 좀 괜찮습니다. 돈 좀 쓴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건 농민을 위한 투자예요. 우리 직원들이 가슴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하면 그게 다 300만 농민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을 정말 훌륭한 직원들로 양성을 할 수 있는 요람을 만드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지시면 저에게도 좀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300만 농업 여러분, 금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 작목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합니다.
자본도 필요합니다. 유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필요합니다. 농협이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농민들이 농가서도 5천만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농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한 해를 함께 엮어 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